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끈적하게 끼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며칠을 그냥 지나쳐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나중에 시력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눈 건강과 결막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고 민감한 기관입니다. 눈의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 조직을 결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결막은 바깥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꽃가루,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화학물질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한 조직입니다. 한 안과 전문의는 결막염이 단순한 눈의 피로나 일시적인 충혈과는 엄연히 다른 염증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피곤하면 눈이 빨개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막염은 그 이상으로 지속적인 불편함과 함께 눈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황사, 꽃가루가 많은 봄철에는 결막염 관련 문의가 안과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막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 세균성 결막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증상의 양상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판단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유형으로 눈에서 눈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손을 통한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이기 때문에 손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황색 또는 녹색의 끈끈한 눈곱이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눈곱으로 붙어버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털 등 특정 알레르겐에 의해 유발되며 극심한 가려움증과 투명한 점액성 분비물이 특징입니다. 결막염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회복이 느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증상이 결막염의 신호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의 충혈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분홍빛 또는 붉은빛으로 변하고 마치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눈이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결막의 혈관이 염증으로 인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충혈과는 달리 결막염에 의한 충혈은 며칠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적한 눈곱과 분비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달라붙는 느낌, 하루 종일 눈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세균성의 경우 노란 눈곱이, 알레르기성의 경우 투명한 점액성 분비물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 눈곱을 손으로 닦으면 오히려 감염이 악화되거나 다른 쪽 눈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물감과 가려움증입니다.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거칠고 불편한 느낌 혹은 무언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은 결막염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서는 특히 참기 어려운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긁거나 비비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네 번째는 눈의 부기와 눈꺼풀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부어 있거나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이는 결막뿐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빈민감성과 시야 불편감입니다. 결막에 염증이 생기면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지거나 밝은 빛에 유독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각막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암과 관련 연구자는 시니어의 경우 눈물 분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눈의 면역 방어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결막염이라도 증상의 경과와 회복 속도가 젊은 층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방치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막염을 단순히 눈이 좀 충혈되고 피곤한 증상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겁을 들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결막염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염증이 결막을 넘어 각막까지 퍼지는 각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막은 우리가 빛을 인식하고 물체를 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생기면 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거나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안과 전문가는 각막염을 방치할 경우 각막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 손실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결막염의 증상이 있음에도 손으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각막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일수록 눈을 비비고 싶은 충동이 강하지만 그 충동을 참고 깨끗한 손으로 눈 주변을 살짝 눌러주거나 차가운 찜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감염을 악화시키고 전파시키는 가장 빠른 경로가 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방치하면 눈의 결막 조직이 두꺼워지고 변형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상적인 눈물막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눈물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안구건조증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눈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 전염력이 강해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빠르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수건, 베개,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결막염이 의심될 때는 개인 위생용품을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막염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치료법이나 처방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손을 자주 꼼꼼하게 씻는 습관은 결막염의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바이러스성, 세균성 결막염 모두 오염된 손을 통해 눈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식사 전후, 눈을 만지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을 자주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외출 중에는 눈에 손이 닿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은 결막염이 의심되는 시기에는 렌즈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안경으로 대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의 청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털, 곰팡이 등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구류는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환기를 통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거나 청소 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눈 주변을 따뜻하게 찜질해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찜질은 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눈꺼풀 안쪽의 마이봄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눈물막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 눈 위에 올려두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며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와 불편함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전신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눈물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눈이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루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는 습관은 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거나 치료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며 균형 잡힌 식습관의 일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이 방침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은 눈 건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됩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에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황반의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도 루테인을 함유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즉 고등어, 연어, 삼치, 멸치 등은 눈물막의 지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눈물막이 안정될수록 건조함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기능이 강화됩니다. 매주 일정하게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어가 풍부한 식품도 눈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 시금치 등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결막과 각막의 상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도 중요합니다. 피망, 브로콜리, 키위, 딸기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 식품으로 꼽힙니다. 환절기에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도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랏빛 계열의 식품도 눈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 회복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연스러운 간식이나 아침 식단에 포함하면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막이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시기에는 과도한 음주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눈의 염증 반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눈이 더 충혈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눈의 자극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에 불편함이 있는 시기에는 가급적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를 삼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도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극과 피로가 쌓이면 눈 주변의 근육과 조직이 긴장 상태가 되고 이는 결막의 저항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눈 관리 습관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 보기입니다.
가까운 화면이나 책을 오랫동안 보다가 잠시 창밖에 먼 곳, 나무, 하늘 등을 바라보는 습관은 눈의 수정체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시청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눈 깜빡임은 눈물막을 균일하게 도포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거나 잠시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눈 주변의 온찜질과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눈꺼풀 주변을 따뜻하고 깨끗한 수건으로 살짝 덮어두는 온찜질은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분비샘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눈 주변의 뼈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마사지도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단 직접적으로 안구를 누르거나 강하게 마사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은 눈물 증발을 빠르게 하여 눈을 더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실내에 두는 방법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눈도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눈이 충혈되고 피로해지며 결막의 방어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눈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막염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조금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며 개인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도 충혈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눈이 아프고 빛이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경우, 눈곱과 분비물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 한쪽 눈이 특히 심하게 충혈되거나 눈두덩이 붓는 경우, 그리고 눈의 증상과 함께 두통이나 전신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뇨, 류마티스 질환, 면역 억제 상태에 있는 분들은 결막염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의 경과와 회복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안과 전공 전문가는 결막염은 조기에 정확하게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막염의 유형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채널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강정보로서 참고하시는 용도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막염과 비염은 마치 친구처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 같은 알레르겐이 눈과 코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눈이 간지럽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알레르기 결막염과
알레르기 비염의 복합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많은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눈과 코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뿐만 아니라 주변 공기 중 알레르겐이 눈 주변에 닿는 것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 씻기와 함께 세안을 통해 눈 주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알레르겐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과 결막염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하나만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알레르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던 증상도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오래 남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산책길에 피어난 꽃을 보는 것도 모두 눈이 건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중한 눈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손 씻기, 눈 비비지 않기, 따뜻한 찜질, 충분한 수분과 수면, 그리고 이상이 느껴질 때 빠르게 전문의를 찾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